전하, 아까부터 화를 들었다 놨다. 어디 사냥이라도 가십니까요? 상선아, 지금쯤 황병산에 눈이 다 녹았겠지? 아유, 강원도 황병산까지 행차를 하시려고요? 뭐 꼭 사냥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하면 백성 대치는 뭐 맹수라도 나타났습니까요? 아이씨고. 어찌 알았나? 황병산 강무장에 백성을 홀리는 그 요망한 것이 나타났다지 뭔가. 아이고, 이 백성을 올린다고요? 아니, 혹시 궁녀라도? 에이, 진짜. 황병산 강무장에 이 나타났다지 뭔가. 오늘 시간여행 강원에 출연한다고 하던데. 에이, 뭐 하십니까 그럼? 얼른 가셔야죠. 여봐라, 강물을 준비토록 하여라. 시간여행 강원 이번 주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구수한 입담으로 강원의 역사를 풀어낸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강원대학교 김풍기 교수. 강원은 임금의 사냥터 역사학자 강무를 이야기하다. 강릉문화원 박도식 교수. 강무장에 나타난 신세대 트로트 가수 권민정.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귀여운 수다꾼 파란 눈의 한국인 가톨릭 관동대학교 최다미 강사와 함께합니다. 오늘 시간여행 강원은 강무에 관한 얘기입니다. 강무, 강무가 뭔가? 짙은 안개인가? 아니면 율동이 강한 춤인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강무는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예. 그 강무라는 게 이제 한자 해석을 하면 물을 강하다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하면은 잘 알아듣지 예.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 강무라고 하면은 국왕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대규모 군사를 동원해서 네. 이제 그 사냥을 통해 군사훈련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그 강무고요. 그 강무는 원래 중국 고대 때 그 주나라에서 그 행해졌습니다. 1년에 4번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봄과 가을, 예. 추위를 피해서 이제 봄과 가을에 했고요. 그 다음에 강무와 유사한 게 이제 타위라는 게 있습니다. 타위? 타위라는 게 뭔가 하면 짐승을 이렇게 그 사냥을 하는데 포위를 해서 이제 잡기 때문에 네. 타위라고 하는데 강무라는 것은 국가 의례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타위라는 것은 이제 그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한 하루 일정으로 이제 서울 가까운 근처에 가서 예. 이제 사냥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타위입니다. 예. 근데 지금 주나라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중국에 네네. 있었다는 네. 거네요. 그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조선 지금 주로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도 있었나요? 그렇죠. 이제 사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그냥 그 임금들이 하루 놀자는 수작이 아니고 원래는 이게 뭐냐면 그 군사 훈련입니다. 네. 군사 훈련 목적. 그러니까 짐승을 적군으로 본다면 이 적군을 어떻게 잘 포위해서 한꺼번에 딱 사로잡을 것인가 뭐 네. 이런 거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강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기록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네. 사냥이라고 하는 기록은 뭐 아주 옛날부터 있었죠. 그래서 그 삼국시대나 또는 뭐 우리 고구려 고분벽화에 봐도 사냥 하긴, 그림이 예, 있습니다만은 예, 예. 수렵도. 네, 수렵도가 있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임금이 군사를 이끌고 사냥을 하는 것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있는 행사인데 예.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은 그 강무라는 이름으로 말하면 이건 공식적인 그 왕의 행사죠. 그 이전에는 대체로 사냥으로 이제 예. 등장하죠. 우리가 아마 여러분께서도 드라마나 역사, 영화 뭐 이런 데서 이제 강무를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임금이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사냥을 하면서 군사 훈련도 하고 이러려면은 이 며칠 시간을 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멀리 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궁이랑 가까운 예를 들면 뭐 경기 정도까지만 갔을 것 같은데 이게 강원도랑도 상관이 있나 봅니다.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그 강무는 태종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 태종 초기 때는 이제 강무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뭐 경기도, 충청도, 그다음에 황해도 그 일대를 이제 왕이 이제 그 사냥을 갔거든요. 네. 그 강원도에 이제 그 강무장이 이제 그 선정된 것은 태종이 이제 한 14년. 예. 그런데 이제 강무장을 두게 되면은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러자 이제 세종대왕 때는 이제 4곳으로 지정을 합니다. 딱 그, 지정을 예, 해놓는군요. 예. 예. 4곳이 어딘가 하면은 경기도 광주와 양근,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철원과 안협, 그 다음에 이제 평강과 이천, 그러고 이제 횡성과 진보. 예. 이 진보 근처에 바로 저기 지금은 대관령면이라 하지 예.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황병산이 있는데 예, 예. 그 황병산에서는 지금도 사냥놀이가 이제 흥명산 민속으로- 사냥놀이. 예, 그렇죠. 예. 민속놀이로 전해져 오고 예, 있죠. 전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이 병야가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 거의 다 숲속에서 사냥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평야에서도 할 수는 있군요. 그러니까 외국의 개념에서. 서양에서는 아. 예, 그 영지 개념 때문에 예. 그 임금이 그 소유하고 있는 땅이 상당히 넓거든요. 아, 이 그래서 개념이 다르네. 예.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우리로서는 평야는 뭐 논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요, 그나마 그 밭이 얘기, 있어야지 그냥 들판의 개념이 별로 그렇죠. 없어서. 그래서 말 타고 달리다가 뭐 예. 사슴 잡고 뭐 서양 들판하고 우리 들판하고는 조금 좀 약간 다른 다르. 그래서 약간 다른 게 아니고 많이 다른 많이. 그러니까 숲속에서 사냥하는 예, 거죠. 예. 그 지금 말씀하신 중에 나오는 우리 강원도의 강무장을 저희 제작진이 직접 다녀왔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관지형. 먼저 지형을 살피고 호찰풍세. 바람의 흐름을 살핀다 해. 비정비팔. 발의 자세를 갖춰라. 흉허복실. 가슴에 힘을 뺀 뒤 랄랄 배에 힘을 줘라 해. 전추태산. 발을 찐 손은 태산을 밀듯 해라. 후악 후미. 깍지 낀 손은 범의 꼬리를 움켜쥐듯 해라 해. 에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야, 저기요. 저 좀 누가 도와주세요. 오늘의 도우미 대관령 궁도의 박병택 총무. 으흠. 궁도의 모든 걸 알려주마. 네, 어서 오세요. 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잡는 건가요? 네, 할배우 시기가 네. 어렵죠. 여기는 어떻게 잡는 거예요? 왼손에 줌 상단을 왼손 반바닥에 얹혀서 하삼지를 부드럽게 감고 엄지를 가볍게 대면은 줌 쥐는 자세가 됐는데 발은 비정비팔로 비정비팔이요? 비정비팔 발을 정자도 아니고 여덟 팔자도 아닌 자세로 어깨 넓이로 적당히 벌리고 걸어보세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높이 들어서 들어서 부드럽게 밀고 당기면 됩니다. 빨시. 훌륭합니다. 한번 여기서 쏘고 가면 안 되나요? 같이 한번 쏴볼까요? 쏴도 되나요? 자신의 노래처럼 활을 들었다 놔보는데 어이구 추임새도 아주 그냥 트로트다워요.
제대로 된 공실력 좀 보실까요? 이야, 명중 10포인트. 조선시대 궁도는 무인뿐만 아니라 문인 그리고 임금까지도 반드시 배워야 하는 필수 교양이었다. 정신집중과 건강한 신체를 닦는 데 큰 도움을 줬기 때문. 또한 발처에서는 누구나 지켜야 할 9가지 예와 덕이 있었으니 겸손과 성실, 청렴 결백, 예의 범절 등이 필수 덕목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조선 초부터 강원도는 곳곳이 강무장이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황병산 사냥놀이에 등장하는 황병산 역시 유명한 사냥터 중 한 곳이라는데, 제가 여기를 쭉 둘러봤는데 여기가 바로 황병산이라는 곳이죠? 네. 되게 깊긴 한데 되게 평범한 산 같아요. 근데 여기가 사냥터였군요. 근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사냥은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여기가 이제 옛날부터 사냥터인데 임금님의 사냥터를 강무라고 하는데 네. 강무는 사냥만 아니고 군사훈련과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냥터입니다. 위로는 임금, 아래로는 신하와 장수들이 활을 쏘던 기계 넘쳐나던 이곳에 직접 한번 나가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들었다 놨다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권민정 씨가 직접 다녀오셨네요. 네. 와, 그 노래 가사 중에 잡았다 놨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잡았다 놨다. 짐승들을 잡았다 예. 놨다 하려고요. 어쩌면 이 강무에 딱 최적화된 가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어깨까지 당겨야 되는 것인데, 네. 요 정도로, 일부러 요 정도까지만 하는 척 한 건 아니죠? 네, 생각보다 이게 힘이 정말 많이 엄청 들죠. 필요하더라고요. 예. 제가 최대한 당겼는데도 이렇게밖에 안 와서. 그렇죠. 이게 네. 양궁과 국궁은 완전히 그 힘이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이 황병산입니다, 황병산. 저희 MBC 강원영동에 황병춘 기자라고 있는데, 이게 황병산에 봄이 오면 황병춘이라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강무장을 직접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어땠어요? 드라마나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막 쫙쫙 올라와 있고 이런 걸 되게 상상하면서 갔어요. 그런 분위기를 상상하면서. 네. 근데 갔는데 정말 너무 평범한 아하. 그냥 산인 거예요. 그냥 우리 이웃에 네, 있는. 그냥 동네 산. 뒷산 같은 예. 그런 느낌. 그래서 그리고 또 강원도고 또 산 속이니까 되게 춥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통 봄가리라고 했잖아요. 사냥하는 게.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러면 그때는 어떤 동물을 사냥을 했나요? 그 동물은 뭐 산에 있는 거면 다 했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봄과 가을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네. 그게 그 백성들한테 피해를 좀 적게 주려고 농한기를 이용한다는 뜻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무렵이면은 이제 많이 잡히는 뭐 사실 뭐 그 노루라든지 뭐 네. 사슴이라든지 아니면 고라니. 고라니라든지 아니면 이제 꿩 같은 것들도 실제로 잡기도 하고 예. 먹기 네. 위해서 잡은 거죠? 잡고 나서도 뭐 제사할 예, 때? 이게 제사.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국가적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제의가 들어가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끝나면 먹겠죠. 먹긴 하겠지만 사슴고기 맛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근데 뭐 곰이나 이런 그러니까 좀 그 흉폭한 예. 짐승이 나오면 이제 그런 것도 잡고 하는데 아마 임금이 그렇게 위험한 짐승 가까이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이고 네. 나타나면 이제 데리고 갔던 군사들이 포위해서 잡겠죠. 그것도 이제 군사조련 중에 하나니까. 호랑이도 있지 않았을까요? 강원도에 있었죠. 호랑이도 있었을 텐데 네. 강무와 관련해서 호랑이 잡았다는 기록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야, 이게 우리나라니까 그냥 사슴, 고라니, 노루, 꿩이지. 만약에 아프리카의 왕이면 강무 나가면 뭐 사자도 잡아야 되고 네. 코뿔소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 동물이 그 사냥하는 동물이 네. 위험하면 할수록 좋아했어요, 왕들이. 아, 예, 왜요? 자기가 그 강하다는 그 동맹을 영원함을 보여주는 느끼기 그러면 위해서. 네. 아프리카는 뭐 사자, 호랑이 이런 네. 그런 근데 서울에서 그 예. 강원도 황병산까지는 거리가 좀 이렇게 있잖아요. 상당히 멀죠. 네. 어떤 임금님께서 그 강원도
황병산까지 가서 사냥을 했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또 꼭 황병산이 아니더라도 강원도에서 강무를 시행한 임금님은 또 어떤 분이 계실까요? 예, 그 강원도가 이제 그 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산이 많다 보니까 역시 날짐승 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 이제 그 강무장은 사냥하기가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임금이 사냥 갔는데 짐승이 없으면 그 군사 훈련하는데도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강원도에 온 임금들 보면 이제 태종 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세조, 그 다음에 성종이 있는데 강원도에 제일 많이 다녀가신 분은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이 가장 많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임금님이 이제 사냥하겠다. 그럼 한 몇백 명하고 이동하는데 가장 가까운 귀족 집에서 묵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망하는 집도 있었어요. 왜냐면 왕이 오는데 접대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집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또 새로 져야 되고 그렇게 망하는 귀족도 동물 사냥이 있었어요. 아니라 귀족 사냥인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요. 변상군 때는 한 몇만 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묵는 데는 어디예요? 귀족 집에서 묵었어요? 병사 한 명당 이제 군사 둘이 따라가는데 거기 솥도 들고 가고 이제 많이 들고 갑니다. 그렇죠. 해 먹을 거. 그런데 가면은 민폐 엄청나게 끼쳐요. 그렇죠. 그 관찰사들은 자기 도에 강무장이 지정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이게 당시에는 기분 좋게 자랑스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고 이런 대상이었구나. 관찰사는 임금님이 오면은 독의 진상이라고 해서 임금님에게 또 진상품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강무가 사냥을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군사 훈련을 겸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군사 훈련은 사실은 평소에 뭐 임금이 직접 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휘하 장수들이 늘 훈련을 시켰을 텐데 임금이 직접 이렇게 훈련을 하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 강무라는 게 이제 그 5가지 국가 의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국조 오례의라고 아마 그 국사 시간에 들어봤을 겁니다. 오례는 반드시 국왕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의례 절차가 이제 그 국조 오례에 자세히 있는데 이제 제가 한번 그 절차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사 7일 전에 병조에서 인원을 징발하여 사냥할 들판에 경계를 표시하고 당일 새벽까지 군사를 집합시킵니다. 그 뒤에 병조에서 사냥하는 영을 나누어 지시하면은 군사들은 사냥터를 포위하는데 전면은 튀어놓습니다. 이제 거기 사냥터에 이르면 이제 북을 치고 뭐 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거 짐승을 이제 그 군사들이 강무장에서 포위를 해갖고 짐승을 이렇게 쫓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짐승들이 도망갈 구멍을 한 2, 3m 정도 이렇게 그걸 틈을 이렇게 둡니다. 이게 울타리를 쌓고. 근데 거기 이제 짐승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걸 또 군사가 그거 봤다고 해서 먼저 쏘면 안 됩니다. 국왕이 먼저 쏘고, 그 다음에 왕자들이 쏘고, 그 다음에 높은 벼슬아치 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몰아넣으면 대충 쏴도 한 마리 맞겠네요. 눈 감고서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직접 임금이 동물을 사냥하는 것도 기록이 남아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임금이 쏘는 게 이게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사냥을 나가서 임금이 그 한 마리도 못 맞추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 임금이 먼저 쏴서 어디든 맞추면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쏴가지고 이제 큰 짐승 같은 경우는 이제 잡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도 어쨌든 임금이 잡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특별히 좋아했던 임금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태종 이방원 같은 분이나 또는 뭐 세조 뭐 이런 분들은 특별히 좋아해서 굉장히 기록이 꽤 남아 있습니다. 기계가 좀 이렇게 남다른 분들. 그 걸어서 하는 거야 아니면 말 타고? 말을 타고. 말 타고. 걸어서 하기엔 좀 힘들지 아니 않겠어요? 숲속에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금이 걷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가까운 데도 다 가마 타고 다니는데. 그렇죠. 근데 이 사냥까지는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자꾸 군사훈련과 우리가 접목시켜서 강무라고 얘기하는데 사냥이 그냥 목적 아니에요? 군사훈련은 어떻게, 그 훈련이 됩니까? 이게 되죠. 강무가 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진법 훈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전에 교련 배울 때 뭐 제식 훈련 그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 길을 가지고 이렇게 뭐 들면은 이제 좌작진태라고 해서 일어서 앉아,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그런 이제 제식 훈련이 끝나면은 이제 격자사어라고 해서 칼 갖고 베고 네. 그다음에 활 쏘고 그다음에 창 갖고 찌르고 그다음에 말 타고 이런 훈련을 합니다. 네. 그런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진법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익혀서 강무에 가서 그것을 실전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참 그 옛 조상들이 오늘날에 뭐 이렇게 요즘 무기로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작전들 이제 그 지휘부에서 짜고 그거를 이제 그 지시하면 그 알아서들 이제 각 부대가 예, 그렇죠.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걸어서 다닐 때고, 그러니까 사실 기병 말을 타는 군사들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부분 보병이고, 그러면 이제 전쟁할 때 이 부대를 어디로 옮겨서 어떻게 포위하고 어떻게 뭐 공격은 어느 부대가 먼저 하고 하는 것도 다 사전에 미리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이게 그 군사들이 엉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이제 그 동물을 적군으로 딱 상정하고 딱 모는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럼 일반 병사들이 말을 안 탔다는 얘기시네요. 일반 병사들은 보병들은 이제 말을 안 타고 말 타는 부대가 따로 있었죠. 기병이라고 기병 그렇죠. 그런데 왕이 이렇게 좀 험준한 산에서 막 말을 타고 이렇게 사냥을 하다 보면은 뭐 말에서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또 뭐 나무까지 긁힐 수도 있고 뭐 어떻든 하여튼 다칠 일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왕이 혹시 뭐 이렇게 다쳤다라든가 뭐 그런 기록은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태종 임금이 이제 그 오늘날 경기도 광주 그 검단산 거기에 이제 그 강물을 많이 갔거든요. 거기 갔다가 이제 그 노루를 쏘다가 그만 말해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우리가 그 임금님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하늘과 역사였습니다. 뭐 하늘에서 천둥치고 번개치고 그러면 내가 정치를 잘 못해서 하늘에서 경고 메시지 보내는구나. 그래서 좀 조심하죠. 그게 있고 또 뭔가 하면 제일 두려워한 게 바로 역사입니다.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태종 임금이 거기서 떨어졌는데 자기 거기 이제 관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말해서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사관에게 말하지 말라. 물령 사관 지지. 그러니까 사관이 알지 못하게끔 하라 했는데 그 사관이 그 얘기까지 듣고 실록에다가 그걸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정말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영화랑 드라마에서 보면은 강무는 임금의 암살 기회로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강무에서 임금님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기록상으로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드라마는 뭐 다양한 상상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재상권이 크냐 적으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건 완벽한 그 왕권 중심 국가였기 때문에 임금이 예컨대 궁궐 밖으로 나갈 때는 철저히 다 조사합니다. 다 조사하고 준비를 다 해놓고 가는 거죠. 그게 불안하면 사실 못 가는 거죠. 그 임금의 사냥 강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임금의 사냥하면 강무뿐만이 아니라 이 매사냥도 상당히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꿩사냥 이러면 꿩을 잡는 게 꿩사냥. 뭐 곰사냥 이러면 곰을 잡는 게 곰사냥인데 매사냥은 매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매를 이용해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우리가 매사냥. 자, 매사냥과 관련한 저희 자료 화면을 저희 제작진이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길들인 매를 날려 꿩 같은 조류나 들짐승을 잡는 매사냥. 조선시대 매사냥은 왕과 귀족들이 즐기던 고급 스포츠였다. 나간다! 응사의 손을 떠난 매가 순식간에 위로 솟구친다. 먹잇감을 발견하자 매섭게 달려들어 잽싸게 낚아챈다. 고대인의 수렵 활동이었던 매사냥은 그 역사가 수천 년에 이른다. 삼국시대 이미 우리나라 전역에서 매사냥이 널리 행해졌고 고려시대에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다. 매사냥을 즐겼던 것으로 알려진 충렬왕은 매의 사육과 사냥을 전담하는 응방이라는 관청을 설치하였다. 이때 직업으로 매를 기르고 훈련시키는 응사도 등장했다.
당시 원나라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한 매의 조공 때문에 매를 잘 키워내는 일이 중요했다. 고려 후기에는 야생매를 포획해 사육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응골방이라는 책이 편찬되기도 하였다. 조선의 왕들도 매사냥을 즐겼다. 최고의 매사냥 애호가는 태종이었다. 태종실록에는 태종이 7일 동안 매사냥을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훈련시킨 매에는 시치미를 붙인다. 매의 주인을 알리는 일종의 꼬리표다. 가끔 매를 가로챈 이들이 시치미를 떼고서 자기 매인 척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치미를 떼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두 차례의 외란과 호란을 겪으며 조선 왕실의 매사냥은 쇠퇴했다. 반면 일반 서민들이 매사냥에 나서며 겨울철에 사냥놀이로 자리 잡았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매사냥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현재는 매사냥 기능 보유자인 박용순 응사와 박정호 응사 두 사람이 금액을 이어가고 있다. 2010년 매사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전통적 가치와 희귀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몽골, 프랑스, 스페인 등 동서양 11개국이 공동으로 신청해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바람을 가르며 날카로운 발톱과 거침없는 날개짓으로 사냥을 하는 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수렵 문화 중 하나인 매사냥은 지배층의 스포츠로 서민들의 겨울철 사냥놀이로 이 땅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저는 그 예전에도 매사냥 장면을 한번 화면에서 봤을 때 참 이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멋있다고 느끼기만 하지 저는 그 매를 여기 올려놓거나 이런 자신은 없습니다. 가까이 갈 자신도 사실 없어요. 눈이 위험할 것 같아요. 예, 그냥 작은 새 같아도 잘 못 가는 상황인데 그 매사냥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왜 시치미 뗀다 그런 말 생각나잖아요. 그 매의 주인을 표시할 때 그걸 이제 시치미라고 그러는데 그걸 탁 떼놓고 자기 거 탁 붙여놓으면 진짜 시치미 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말이 옆으로 갔네요. 이 매사냥은 주로 누가 즐겼는지 언제부터 또 이렇게 좀 유행했는지. 네. 이제 그 매사냥을 보면 우리가 그 고구려 고분벽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삼국사기라든가 삼국유사 거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오래됐네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 매사냥을 이제 그 매사냥이 상당히 성행하는 것은 고려 이제 후기 때 와서입니다. 충렬왕. 네. 우리가 충자 들어가는 왕이 이제 그 몽골하고 관계가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충렬왕은 몽골에 가서 한 오랫동안 있습니다. 한 5번 갔다 오고 5번 갔다 오면서 이제 그 몽골에서 성행하고 있는 아마 매사냥 그것을 아마 익혔겠지요. 그래서 귀국한 다음에 응방이라고 하는 매를 이제 기르고 훈련시키는 이제 그 기관을 둡니다. 그걸 두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성행하죠. 우리가 그 고려사를 읽어보면은 고려 왕조가 멸망한 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나옵니다. 뭐 물론 이제 조선 왕조 이제 건국 합리화시키기 위한 거지만은 망한 것은 왕이 정치하지 않고 날마다 사냥이나 다녔기 때문에 이제 망했다.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망한 걸로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조선 시대 때 와서 또 이제 그 우리가 매를 이제 많이 잡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조선 초기 때는 중국에다가 우리가 금하고 은 그거 바치는데 그 이제 진헌이라고 합니다.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자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이제 금은 우리나라에 거의 안 나니까 다른 거를 좀 내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중국 명나라하고 타협해서 낸 게 뭔가 하면은 매를 바치게 됐습니다. 매 이제 그 기르는 거라든가 치료하는 전문서도 내는데 그게 바로 응골방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이제 내게 되죠. 이 매를 잡기가 쉽나요? 이거 어떻게? 너무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통 그 매 사냥용 이제 매 기르는 분들 얘기를 이제 채록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매 둥지를 찾아서 그 알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막 부화한 새끼를 데려다가
이제 계속 이제 훈련을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미 그 날기 시작한 매를 가지고 오면 훈련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니까 못 시키는 건 아닌데 굉장히 어렵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조선시대 조선 후기 기록에 보면 그 오희문이라는 사람이 왜 쇠미로. 그 쇠미록을 예. 썼잖아요. 그 사람 일기인데 네. 임진왜란 전후에서 쓴 일기인데 그 양반이 쓴 거 중에 왜 강원도 안협 이쪽에서 그 매 사냥한 기록을 자세히 쓴 게 있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매를 잡는데 마을 사람들이 여럿이 달려들어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못 잡고.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그 중국으로 이제 뭐 보내는 그 매 보내는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해동청이잖아요. 네. 이게 그 막상 금은 대신 그걸 하기로 하긴 했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그 산간 지방이 있는 지역은 매를 곡물로 바치도록 예. 이렇게 한 적도 꽤 있죠. 예, 그 지리산하고 주로 함경도 쪽. 그렇죠. 네. 이 매가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역사에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한때 이렇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네요. 서양도 매 사냥 있어요? 그럼요. 있다고요? 예, 그럼요. 서양 매가 한국 매보다 더 커요? 종류가 비슷할 거예요. 그게. 네, 비슷하겠죠. 비슷하네. 근데 역사는 한 3,000년 되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그 소설에 보면 비둘기로 소식을 전하는 전서구나 또 매를 이용한 전서응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진짜로 있었나요? 이거 저도 궁금했어요. 예, 이게 당연히 전서구 있었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활용을 많이 했어요. 예. 전쟁에서. 옛 예, 공문에도 근데- 나오고 또. 예. 네, 그리고 문학에도 나오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전서구 활용한 기록이 있고, 그러니까 비둘기가 왜 귀소 본능이 강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실 20, 30대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전서구 그러면 다 무협지에서 읽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무협지나 아니면 저 판타지 소설 뭐 네, 이런 데서 네, 이제 맞아요. 읽었을 텐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만능은 아니고 예. 다만 이제 그 귀소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출발지로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만 딱 되고 이게 뭐 무협지에 나오듯이 이 전서구를 갖고 다니면서 휙 날리면 가고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 유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예. 지난 1000년 동안 1차 대전까지 계속 썼어요. 아, 그래요? 그 특별한 비둘기 부대 비슷하게 있었죠. 한국 전쟁 때 미군이 이 비둘기를 이용해서 활용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가장 최근에는 야, 그럼 한국 이게 전쟁 한국 전쟁 때도. 때까지 사용됐다는 거죠. 비둘기가 보통 그 먹고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1000km 정도를 간다니까 예. 아유. 이 정도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예, 부산에서 그러니까 떠서 뭐 군대 저기 그 이동할 그렇죠, 때는 예. 비둘기 데리고 가서 메시지 보내주고 있으면 하나 보내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 번 일회용으로 그냥 예. 다시 오는 거죠. 예. 이 강무가 아까 뭐 태종이 늘 즐겼다고도 예, 예, 하셨고 또 세종도 우리 강원도에 와서 강무를 예, 즐겼다고도 하셨고 근데 이러다가 연산군 이후에는 기록이 지금 별로 없다라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연산군 이전보다는 이제 그 세종 다음이 이제 문종과 이제 단종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 3년도 안 되거든요, 제위 기간이. 그분들은 3년상 그런 거 지내나고 강무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 세조 때 이제 그 세조도 상당히 이제 무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세조 때가 되면 상당히 강무가 축소가 됩니다. 네. 한 14년 동안 9회밖에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무도 보통 한 평균 한 10일 내외였는데 세조 임금은 한 이틀에서 한 5일 정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는가? 세조라는 사람이 이제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자기 조카 죽여가면서 이제 왕 됐고 하다 보니까 아마 핑계는 그렇게 되죠. 내가 저게 강무를 가게 되면은 백성들에게 민폐 끼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은 아마 좀 그것을 명분으로 삼았지만은 단종을 폐위시킨 이제 부담 네. 그런 걸 이제 벗어나려는 방편으로 삼았을 수도 있지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 가면은 더 줄어듭니다. 성종은 이제 13살 때 즉위하고 임금 노릇을 이제 25년 동안 하지만 6번밖에 강무 나가지 않습니다. 예, 예. 성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너무 안 하니까 네. 신하들이 강무를 하라고 이제 그 권할 정도입니다. 더 무섭겠는데. 예, 예. 얘네들이 왜 나를 강무를 나가라는 거지?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성종 때가 되면은 이제 조선 왕조가 세워진 지 한 100년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평화적인 시기가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냥을 통해서 군사 훈련하는 게 조금 뭔가 하면은 침체가 되고 예. 대신에 뭔가 하면 사냥을 해서 잡은 짐승을 이제 종묘에 바친다든가 네. 그게 더 활성화되죠. 그거는 유럽하고 큰 차이는
유럽 그 왕들이 사냥했을 때 그냥 사냥이었어요. 네. 군의 훈련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사냥이 그냥 목적이고 사냥 네, 고기 잡으면 즐기는 즐겨서 거죠. 먹고 네, 그랬던 네. 거. 그 유럽도 지금 우리는 이제 사슴 잡고 네. 고라니 잡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대상인데 유럽 동물은 좀 다르지 않나요? 저기 그 여우 사냥 다 아실 것 여우사냥. 같은데요. 그 영국 그 유명한 네. 저기 사냥. 그거는 16세기 말부터 예. 상당한 인기 있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같이 했어요. 그거는 말 타고 그 특별한 사냥개 있었죠. 예. 한 40마리를 같이 따라가서 그 여우 찾는 거죠. 예. 그 여우는 안 됐죠. 그러게. 근데 2005년도에는 불법이 됐어요. 아. 그런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 불법 됐어요, 확실하게. 지금은 그러면 이제 합법적인 영국에서는 게 좀 아니군요. 못해요. 예, 아하. 못해요 이제는. 네. 제가 근데 또 가수라서 이런저런 네. 행사를 좀 많이 다니는데. 그렇죠. 요즘 뭐 행사 네. 봄에 근데 아주. 요즘에 그 큰 행사가 있으면 빠지지 않는 게 음악이랑 율동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혹시 강무에서 연회 같은 것도 펼치기도 했나요? 연애 펼치죠. 있었겠죠, 당연히.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강무라 그러니까 이게 뭐 국가 의례 그 오례 중에 하나라고 그러지만 이게 사냥을 나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왜 그 임금이 사냥 많이 해서 나라 망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예. 임금이 한번 행차하려면 임금 혼자 수행원 들이고 달랑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임금을 보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거기에 호위 군사들이 따라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나가면 먹는 건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임시궁이 거쳐 그렇죠. 이렇게 작은 궁 하나가 네, 글로 네, 옮겨지는 네. 거니까 우선 그 지역의 민폐가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민폐가 심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먹을 걸 다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임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그만 궁궐에서 평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 바깥 공기를 좋아하는 임금 같은 경우에는 오만 핑계를 대가지고 사냥 가자고 그럴 네. 거란 말이죠. 여기저기 민폐를 주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냥을 가는데 막상 사냥이 목적이 아니고 네. 나가서 이제 놀자는 네. 수양이잖아요. 연애를 즐기려고. 그래서 갈 때 누가 따라가냐면 악공, 음흠. 또 이제 여악이라 그래서 이제 기생들이나 예, 이런 예. 그러니까 음악을 담당하는 여성들이나 악공들이 따라가고요. 그다음에 음식하는 사람들이 통째로 다 따라갑니다. 예. 그다음에 그 임금이 관심 있게 놀만한 거리가 있으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냥을 할 때면 군사들이 알아서 사냥을 하고 임금은 뭐 한 잔 마시면서 뭐 놀고 놀든지 구경하고. 뭐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음악과 뭐 율동과 그런데 행사를 나가야 돈을 좀 벌고 제가 옛날에 그런 데 갔었거든요. 네. 연산군 때가 되면 이제 강무는 거의 이제 유희로 전락을 합니다. 네. 그 군사 훈련 그런 기능은 거의 없어지고 유희로. 바깥 나들이 유람처럼 이렇게 변질되는군요. 그럼요. 그 강무장은 주로 지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 강무를 하려면 궁궐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좀 나와야 될 텐데 그렇죠. 강무 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또 임금님은 또 어디서 주무시고 생활을 하나요? 그동안? 예, 그 강무는 보통 한 10일 내외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임금이 이제 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냥 그런 거를 이제 지방에 나갔을 때는 임시로 머무는 이제 그 궁궐이 있습니다. 뭐 별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행제소라고 합니다. 갈행자, 있을제자, 바소자에서 행제소에서 이제 주무시는데 이 행제소는 이제 보통 이제 장소에 따라서 막사를 지어서 거기 이제 머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의 부호 집에서 이제 자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방에 이제 관청에서 이제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강무는 이제 막사에서 그 산골 가면 이제 거기 막사에서 이제 자는 경우가 많죠. 오늘날의 어떤 그 글램핑장 같은 그런 막사. 네, 아니면 뭐 한국식 게르 그런 식으로 탁 해놓고 밖에서 군사가 지키고. 그렇죠. 이럴 때마다 참 조선의 왕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좁은 데서 평생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황병산이라고만 생각해도 강무 기간이 한 열흘 안팎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한양에서 황병산까지 오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닙니까? 한 열흘 가까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선 시대 때 이제 그 서울서 강릉까지 걸어서 며칠 걸리는가 그걸 이제 그 1913년에 강릉에 어떤 그 여자분이 쓴 일기가 있습니다. 그게 서유록인데
거기 보면은 강릉에서 서울까지 9일 걸렸거든요. 9일밖에 걸어서. 대관령 넘어가고 뭐 하다 보면 이제 뭐 한 이틀 잡아먹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군사들이다 보니까 뭐 한 조금은 덜 걸리겠죠. 네. 그게 가고 오는 거 이렇게 빼놓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며칠 했다라는 거지 왕복까지는 아마 그렇죠. 그, 예. 그렇죠, 그렇죠. 10일 안팎이라는 것은 일단 딱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즐기는 사냥을 하는 기간들이라고 즐기는 게 생각을 아니고 하겠습니다. 강무를 하는 네, 조상님도 죄송합니다. 즐기는 게 유락이 아니고 네, 사냥과 군사훈련. 지금 우리가 민폐를 많이 끼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혹시 뭐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강무가 나와서 사실 임금이 나온 거니까 기록으로 남기긴 그랬을 것 같은데 불평불만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죠. 혹시 뭐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건 예, 없습니까? 그 지방민 입장에서는 거기 이제 강무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네. 거기 이제 개간도 안 되고 그다음에 벌목도 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개인의 그 사냥 그것도 이제 금지시켰거든요. 그 개간을 허용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짐승 숫자가 줄어들기 네. 때문에 강무장이 이제 기능을 이제 상실하게 되죠.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개간을 했다 그랬을 때는 경국대전에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곤장 80대입니다. 예. 곤장 80대 맞으면 그 아마 거의 우리 죽죠. 김현수 80대까지 아나운서 저는 7대 이전에 끝납니다. 저는 끝났고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그 엉덩이 벗겨놓고 때립니다. 네. 한 대 맞으면 이게 네. 거의 죽습니다. 저는 뭐 한 대 맞기 전에 이미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 유럽에는 예, 그 번식하는 이제 그 짐승을 잡지 않다 보니까 네. 많은 농작물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아. 우리가 요즘에도 보면 뭐 멧돼지가 서울 시내 출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도 이제 개체수 이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짐승 사냥을 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다른 데로 뭔가 하면 이사가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 강릉 지역에서도 이제 가까운 이제 그 진부에서도 이제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오죽헌 그 주인이 이제 최응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형이 이제 최진현입니다. 그분이 그 강무장에서 많은 이제 그 피해가 일어나게 되니까 세종임금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이 뭔가 강무장을 없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조정을 해달라고. 근데 우리 세종대왕은 또 소통이 잘 된 임금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더라고요. 네, 강무에 대해서만큼은 또 세종은 또 뭔가 또 느낌이 있었나 보네요. 시간여행 강원의 대미를 장식하는 코너 역사가정 이프 시간입니다. 오늘 역사 스토리 이프는 이런 가정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가 동물이 돼보는 겁니다. 호랑이, 이왕이면 호랑이 하자고요. 네. 내가 호랑이에요. 호랑이인데 강무장에 사는 호랑이야. 그래서 어느 순간엔 어느 왕에게든 한 번은 잡혀야 될 운명이라고 가정을 하자 이거예요. 근데 하필 그 왕은 너 죽기 전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마라고 그 호랑이한테 기회를 줍니다. 근데 호랑이는 호기롭게 그 왕에게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때 그 호랑이, 내가 그때 그 상황이 호랑이라면 어느 왕에게 잡히고 싶고 그 왕에게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따끔하게 해주고 싶은가가 오늘의 가정입니다. 박도식 교수님. 아, 제가 처음입니까? 네. 저는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세종대왕한테 잡히고 싶습니다. 왜? 의외인데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세종대왕이 아까 그 강무도 제일 많이 했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세종대왕은 이제 그 상당히 참 소통이 잘 된 임금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조선시대 전공하다 보니 윤형이라고 하는 분하고 세종대왕이 얘기 나누는 게 나오는데 네. 윤형이라는 분이 역사도 잘 알고 경전도 잘 박식하니까 그대는 책을 읽으면 몇 번 보는가 했더니 저는 30독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100독을 하네. 예. 세종 머리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남한테 절대로 잘난 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은 또 공부 엄청나게 합니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호랑이를 가지만은 세종대왕 보고 사냥도 좀 그 임금이 사냥을 하는데 운동은 안 되거든요. 말에서 좀 내려가지고 좀 뛰면서 훈련도 좀 하시고 공부와 병행해서 운동도 좀 열심히 하라고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제가 선생님한테 잡히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최다미 교수님은 이 가정 속에 들어간다면?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어제는
잠 못 잤습니다. 아하, 네. 예, 예. 너무 어려운 과제를 드렸나 그럼요. 보군요. 근데 이거는 제가 무슨 왕한테 걸려도 같은 얘기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선조 좋아하니까. 선조? 예, 오호. 예. 그래서 선조한테 잡힐래요. 예, 예, 선조에게. 그래 잡히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제가 이번에 용서하겠지만 앞으로 좀 사냥하지 마세요. 사냥하지 말라. 예, 이거는 앞으로 한반도에서 사냥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동물 보호 차원에서. 예, 앞으로 왕들, 귀족들 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예, 이번만 용서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꿈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마지막 죽기 직전 호랑이로서 그렇게 얘기하겠다. 네. 나를 끝으로 더 이상 아예 하지 동물을 마세요. 잡지 마라. 지금부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들었다 놨다의 주인공 권민정 씨. 네. 저도 세종대왕님한테 세종대왕에게 잡히고 싶다. 인기가 너무 좋은데. 네, 네, 그러니까요. 차라리 죽을 거면 네. 업적이 많은 이 분한테 좀 영광스럽게 죽고자 해서 예, 예.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좋은 말, 훈민정음, 한글을 만들어 주셔서 예.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죽고 싶습니다. 영광스럽게. 그 말을 전하고 싶다. 네. 전화라. 이 말을 해도 세종대왕은 절대 이 호랑이 잡지 않습니다. 네. 다시 살려. 그냥 놓아줄 것 같습니다. 예뻐서 놓아주는 건가요? 아니 자기를 칭찬하는 거잖아요. 자기 업적을 칭찬하는데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가능성 보이네요. 그렇죠. 자, 저는 예. 뭐 살아남지 못하겠는데요. 예, 그러면. 김풍기 교수님 왜요? 얼마나 무서워. 근데 꼭 그 호랑이로 잡혀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미지가 사슴이 어울리시니까 사슴이시죠. 꽃사슴. 네, 꽃사슴으로. 네. 제가 사슴으로 네. 단종한테 잡히고 싶어요. 예. 아니, 사실 저는 단종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짠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영월에 있는 단종의 릉이 장릉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그 노루가 이렇게 점지해 준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정말 마음 고생하고 막 고민하고 이러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한 끼 드시라고. 이 한번 봤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 꽃사슴을 단종이 어찌 잡겠습니까? 잡았을 거예요. 저처럼 토실토실하니까. 네. 오늘 시간여행 강원은 강무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서 군사훈련 겸 해서 우리 대한민국 곳곳, 특히 우리 강원도 곳곳을 누볐을 왕의 그 좋은 기억들만, 또 좋은 호기롭게 웃는 모습들만 지금은 역사 속의 추억으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